여러분은 입지와 상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만약에요, 입지는 좋은데 상품이 조금 떨어지는, 혹은 상품은 더 좋은데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아파트가 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지 아마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산은요,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은 다른 주택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의미는요, 상품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현재는요,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상품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보다는 높아졌다. 그 증거는 바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상품이 조금 더 좋은 상품들,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.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도요,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낡은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. 신규 아파트가 상품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. 결국은 우리는 입지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상품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는요, 수명을 30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30년 차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.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상품력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. 결국은 1년 차부터 30년 차까지가 기존 아파트일 텐데 연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품 경쟁력은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. 1년 차부터 30년 차가 있는데요.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준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구축 아파트, 그리고 20년 차 이상 아파트부터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, 이 정도로 아파트를 연차별로 3단계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. 당연히 다른 조건 빼고요,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상품력만 놓고 보면은 이 신축 아파트 1년 차부터 10년 차 아파트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21년 차 아파트부터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아마 좀 상품력의 경쟁력은 낮아지겠죠. 하지만 여긴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있죠. 왜냐면은 21년 차 아파트부터는요,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히든 카드가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1년 차부터는요,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인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그 아파트는 미래 상품 경쟁력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21년 차 아파트는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되도록이면 좀 더 새 아파트, 그러니까 이제 11년 차부터 20년 차 아파트가 조금 더 살기 좋을 것 같고요. 가능하다,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년 차 미만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 10년 단위로 아파트 상품 경쟁력이 크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다를까요?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.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요. 여기다가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보안이기도 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중에서 카드 보안키라든지 뭐 비밀번호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연다든지 이렇게 좀 보안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, 신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요. 아마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 시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만큼 외부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죠. 이런 것들도 상품 경쟁력을 나누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. 또한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커뮤니티 시설도 예전 아파트들보다는 최근에 오면 올수록 세대수가 작다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고 이전에 없던 시설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. 아마 이제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는 단지 내에
헬스클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헬스클럽 가지고는 서로 경쟁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든지, 뭐 수영장이 있다든지, 아니면은 입주민 카페가 있다든지, 독서실, 도서관이 있다고 하든지, 그 외에 다양한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든지, 뭐 이런 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에 없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넣는 것 자체가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이 될 수 있느냐?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, 재개발을 희망하는 이유가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재건축, 재개발을 희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상품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.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입지가 더 중요하냐, 상품이 더 중요하냐. 이 경쟁력에서는요,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입지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다. 그러면요, 입지가 압도적으로 나쁜 지역의 새 아파트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입지 경쟁력이 애매하게 살짝 좀 나쁘다 하더라도 상품 경쟁력이 월등히 높으면요, 상품 경쟁력이 높은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.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와의 비교일 것 같아요. 아마 입지 경쟁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미래엔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품 경쟁력이 월등히 나쁘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월등히 좋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현재 더 시세가 높습니다. 그렇게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입니다.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게 되면은 구축을 선택하는 것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입지가 유사하다 혹은 다소 나쁘다 하더라도 상품 경쟁력이 더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품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